최고 빈민국가의 수장이 10대 부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것도 아버지 뻘을 가지고 노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짜리몽땅한 조그만 놈이긴 하지만 할아버지 김일성을 닮은 듯합니다. 아버지 김정일의 사망으로 정권을 승계받아 지구상 전대미문의 3대 세습 권력을 구축했죠. 한 해 수십만의 주민이 굶어 죽는 상황임에도 수십 개의 호화 별장을 갖추는 등 도를 넘는 호화사치가 일상입니다. 백수십 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온갖의 만행과 억압을 자행하고 있는데요. 인권은 멀고 먼 얘기죠. 혈육인 배다른 형을 독살하고 고모부를 살점 하나 남기지 않은 채 대포로 쏴 죽였습니다. 한 방에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가지고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고 있죠. 남조선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려야 한다라는 기조가 바로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지난 정권의 남북 정상회담 에피소드가 한숨을 쉬게 만듭니다. 당당하게 너무나 떳떳하게 우리의 장관급 이상 수행원들에게 하사하듯 한 손으로 술을 달았습니다. 대통령 다음에 우리 군 지휘권을 가진 국방부 장관이 그 돼지에게 술자를 받는 태도는 어른 앞에 아이, 상급자 면전에 부하를 연상할 만한 두 손 모은 황공함이 절철했죠. 다른 수행원 거의가 그랬습니다. 대통령은 40년 정도 아래인 위원장 여동생에게 술잔을 받으면서 한 손에 복부가 가 있었죠. 한 해 수십만 명의 주민이 굶어 죽는 그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김정은이 말하면 만인이 필기도구를 갖추고 받아 적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젊어도 공사석을 불문하고 오직 혼자만이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0년 이상 갖은 위장 전술 끝에 핵무기를 보유했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초강국 미국을 압박해오고 있죠. 북한의 핵 협상은 가깝게 미국을 주축으로 한 유엔의 대북 체제 완화 내지는 파기, 멀게는 체제 보장과 천문학적 경제 원조를 따내는 게 본질입니다.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고 외교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을 가만 놔둘 수 없는 상황에 미국은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의 예우는 세상이 놀랄 만큼 모두 파격입니다. 우리는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담긴 한반도 비핵화가 공표된 이래 북한의 도발로 가슴을 쓸어내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저 역시 군복무기간 연평도 포격 사건을 실제로 겪고 진돗개 2단계에 발령이 됐었는데요. 어린 나이였지만 훈련소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북한군의 목을 대검으로 베어버리고 흉부를 찔러 장기를 들어 올려야지 다 훼손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시뮬레이션도 그려보았고 수류탄을 입에 물리고 승전보를 울리자는 전우와의 대화도 씩 웃으며 해상해봅니다. 참고로 제작자는 홍천 11사단 5구 전차대대에서 작정병과 4.2 박격포로 군복무를 했었는데요. 약 4km 떨어진 포격 지점에 정확히 포를 쏘는 포수였습니다. 물론 병장쯤 돼서는 대량 살상 무기를 쏘는 게 시군죽 먹히죠. 개나 소나 4km가 떨어진 곳에서 백곰 명중을 한다 그러죠. 한다고 해도 가을이 아닙니다. 20개월 내내 탄 쏘는 훈련을 하니까요. 물론 경험 없는 2등병과 1등병의 탄약수들은 엄청난 긴장감을 가지고 수신호에 집중하고 숨을 헐떡거리지만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돈 수십억 불이 투입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북한의 일방적 통보로 중단과 재개를 거듭했습니다. 사실상 그 시설물들은 북한 소유가 되었죠. 수십 차례 핵실험을 감행했고 연평도 민가포격, 천안함을 피격하여 46명의 장정의 목숨을 날리기도 했죠. 세계 굴지 우리의 기업인은 실무자급 당국자로부터 이른바 냉명 목구멍이라는 핀잔을 듣는 수모도 당했습니다. 버르장머리 혼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세계 재벌 삼성 이재용의 굴욕이 그랬죠. 그런 북한의 수장을 보고도 비평 없이 목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내해서 얻은 게 감옥행이죠. 만행으로 일겨질 인권유린, 굶어 죽는 사람이 넘치는 최악의 생활 수준을 보이는 북한, 유일 강대국을 자처하는 미국도 이런 형편에 심기를 건드릴까봐 노심초사입니다. 미국의 견제구를 날리는 중국도 북한 대우에 소홀함이 없죠. 최고 지도자 시진핑은 부친 사망으로 권력은 잡은 김정은을 5년 이상 만나주지 않다가 핵 등장 이후 돌변했죠. 중국 공산당 내 권력 서열이 손가락으로 꼽혀지는 세도가들을 일거에 불러들여 김정은에게 인사시키는 등 최고급 예우를 다합니다. 아시아 맹주였던 일본도 핵을 가진 북한에 몸을 굽히죠. 북한이 핵을 수단화하지 않았다면 그런 관계가 가능했겠습니까? 북한의 핵은 단 한 번 작동으로 우리를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한 집안에, 한 조직에, 한 사회에 상대의 목숨을 겨눌 수 있는 칼, 비수를 감추고
협박하는 연상이 자연스러워졌죠. 돈 주면 칼을 버릴 테니까 돈 내놓고 간섭 말라는 요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못된 심성에 불순한 의지로 칼을 숨기고 살면 대접받는 사례. 그 모델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마찬가지죠. 생존이 과정 모두를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 앞에 무조건적 굴신과 보상이 맞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권력자만 자유가 보장된 독재 체제에 주민 안전은 쓸모가 없는 일입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들의 나라 이름에 들어간 민주주의는 그러한 야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치우침 없는 관찰, 특별히 북한의 진정성을 갈망해 보는데요. 국민의 혈세를 태워버리는 윤석열 정권이지만 그 돼지한테 당하는 일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나라 사업에는 자질이 부족해 비대 허덕이는 신세지만 주적에게는 당당한 모습, 기백 있는 용기에 그나마 남자로서 찬사를 보냅니다.